안녕하세요. 저는 UC 버클리에서 피터빌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제 포스닥으로 일하고 있는 이기민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제가 포스닥 동안 해왔던 연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는 휴먼 피드백을 가지고 어떻게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할 수 있는지, 휴먼 인 더 룹 RL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뒷부분에서는 간략하게 픽셀 옵저베이션을 가지고 RL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Reinforcement Learning, RL이 이제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L은 Decision Making Problem을 풀기 위한 프레임워크인데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Environment와 Agent로 구성되고 매 타임스텝마다 Agent는 현재 스테이트에 기반을 해서 액션을 제너레이션하고 그에 대한 결과로 environment는 그 다음 스테이트와 그 행동에 대한 리워드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는 계속 환경과 인터액션 하면서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의 시퀀스인 롤아웃을 제너레이션 하게 되고요. 이때 RL의 골은 제너레이션 된 리워드의 썸을 맥시마이즈하는 옵티멀 팔러시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RL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테이트를 로봇의 컨피그레이션, 액션을 오토 커맨드, 그리고 리워드를 타겟 오브젝트와의 어떤 거리 같은 걸로 정의하게 되면은 로봇 컨트롤러도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고, 스테이트를 게임의 화면, 그리고 액션을 이제 조이스틱의 커맨드, 뭐 리워드를 스코어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게임 같은 환경에도 저희가 RL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트를 잘 정의하고 뭐 컨버세이션으로 정의하고 액션을 그 다음 리스폰스 그리고 리워드를 이제 커스터머의 이제 만족도 같은 걸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챗봇 같은 거에도 저희가 RL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RL이 딥러닝과 결합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13년도에 딥마인드에서 큐 펑션을 뉴럴 네트워크 모델링해서 고전 비디오 게임인 아타리를 사람만큼 잘할 수 있는 RL 에이전트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버클리에서 나온 TRPO와 같은 알고리즘들은 RL이 로코모션 같이 컨티뉴어스 컨트롤 태스크에서도 잘 동작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게임 체인저로 생각하는 이 2015년도에 나온 알파고는 RL을 통해서 불가능이라고 보였던 바둑에서도 편병한 사람이 아닌 이세돌 구단과 같이 가장 현존하는 똑똑한 바둑 기사를 이길 수 있는 RL 에이전트 학습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었고 그 후에도 도타2나 스타크래프트처럼 더 복잡한 전략 게임에서도 RL을 통해 휴먼보다 월등한 에이전트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뭐 오픈 AI나 딥마인드 같은 회사에서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런 것들이 게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로봇 컨트롤과 같이 좀 더 프랙티컬한 어플리케이션에도 RL이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픈 AI에서는 루빅스 큐브를 푸는 것과 같이 정교한 컨트롤이 RL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보여졌고, 그리고 작년에 스텔스 아웃한 뭐 저희 교수님이 만든 코베리언트와 같은 회사들은 실제 로봇을 공장 같은 데 이용하는 데 있어서 RL을 통해 학습하고 실제 로봇 컨트롤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은 RL이 AI를 만들 수 있는 툴로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하지만 동시에 아직 풀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RL을 할 때 어떠한 과정들이 필요한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션이 잘 정의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뭐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든지 모션 캡처 같은 테크닉을 이용하거나 뭐 다양한 센서 등을 이용을 해서 현재 에이전트와 인바이러먼트가 어떤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표현해주는 스테이트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스테이트가 정의되면 저희가 원하는 태스크나 골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리워드를 스테이트와 액션에 대한 함수로 정의하게 되고 이 리워드는 어떤 스칼라 밸류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가 정의되게 되면 마지막으로는 뭐 PPO, TRPO, SEC, DeepQ Network, 뭐 레인보우와 같은 다양한 RL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에이전트를 이제 학습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이 모든 스텝을 저희가 마주치는 모든 문제에 적용하기 힘든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리워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리워드 프로그래밍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리워드를 디파인하는 과정에 많은 도메인 엑스퍼티가 필요하고, 그리고 리워드 자체를 정의하기 쉽지 않은 다양한 태스크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쿠킹이라든지 클리닝과 같은 태스크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맛 또는 깨끗함의 정도를 수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예상하실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아래를 이용을 해서 어떤 에이전트를 학습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리워드를 잘 정의할 수 있더라도 잘 디자인하지 않을 경우 RL 에이전트가 저희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보여주면서 리워드를 맥시마이즈하는 리워드 해킹 또는 리워드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는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이제 그림은 이제 코스트 러너라는 게임을 RL 에이전트를 가지고 풀게 학습을 한 건데요. 이 보트 레이싱 게임에서 게임 스코어를 리워드로 정의를 해서 RL 에이전트를 학습할 경우 비디오에 나오는 것처럼 레이싱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특정 위치를 빙빙 돌면서 어, 게임 아이템을 계속해서 획득하고 이로 인해서 리워드를 맥시마이즈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그젬플들이 보여주는 큰 문제는 저희가 학습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행동을 사실 리워드 펑션에 잘 반영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이 리워드 프로그래밍 또는 리워드 엔지니어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몇 가지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발표 중간이든 또는 끝에든 어,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챗이나 네, 뭐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로라 스미스, 피러 하빌 교수님과 진행한 패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리워드 엔지니어링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집중한 방법은 프리디파인드된 리워드를 가정하는 게 아니라 어, 특정 형태의 휴먼 피드백에 기반을 해서 아래를 진행을 하는 휴먼 인더 룹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연구하였는데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리워드를 가정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어떤 특정 형태의 인풋을 받고 그 인풋에 기반을 해서 RL 에이전트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피드백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휴먼 인더 룹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정의가 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preference, 이제 두 개의 비헤이비어를 에이전트의 두 개의 비헤이비어를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 두 개의 비헤이비어 중에서 뭐가 좋은지를 인풋으로 받는 preference based reinforcement learning을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런 preference based RL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먼저 첫 번째로 휴먼은 어떤 수치하기 힘든 태스크에 대해서도 이 preference는 조금 더 저희가 사람 입장에서 더 주기 편하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쿠킹을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이 맛을 수치하는 거는 힘들 수 있지만 어떤 두 개의 음식을 주고 두 개 중에 뭐가 맛있냐라는 프레퍼런스를 받는 거는 조금 더 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프레퍼런스 베이스 RL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어떤 인투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리워드를 잘 정의하기 힘든 하드 태스크에 대해서도 RL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특정 형태의 피드백을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무엇이냐면 리워드 펑션이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학습 도중에 계속해서 에이전트가 임프루브 되고 그 임프루브 되는 비헤비어를 계속 휴먼에게 보여주면서 에디셔널한 피드백을 계속 받으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의 프로그레스에 따라서 계속 인터랙티브리 이제 피드백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가 이상한 행동을 보여줄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프레퍼런스 같은 거를 줌으로써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리얼드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든지 해킹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란 걸 예측 가능한데요. 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리서치 퀘스천은 뭐냐면 이 프레임워크 자체가 휴먼한테 너무 큰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계속 앉아서 저희가 뭔가 이 비헤이비어가 좋다라는 거를 계속 인풋을 주게 되면은 너무너무 휴먼에게 있어서는 힘든 과정이 될 거고 또 많은 시간을 뺏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뭔가를 하나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막 1시간 또는 뭐 하루 정도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아무도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이 휴먼 인더스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 가장 큰 리서치 퀘스천은 어떻게 피드백을 적게 쓰면서 저희가 원하는 태스크를 빠르게 학습시킬 수 있는 피드백 이피션트한 알고리즘을 디자인할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페블이라고 불리는 매우 피드백 이피션트한 RL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페블은 Unsupervised Pre-training과 Off Policy RL with Relabeling 두 가지 아이디어로 구성되는데요.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서부터 각각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는 Unsupervised Pre-training입니다.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발견한 문제는 학습 초반에 이 랜덤 파더시가 굉장히 의미 없는 비헤이비어를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비디오는 호퍼라고 불리는 로봇의 랜덤 파더시로 액션을 제너레이션 했을 때의 실제 비헤이비어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스태틱하고 의미 없는 행동들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에이전트에게 좀 더 의미 있는 피드백을 주기가 힘들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초반에 많은 양의 피드백이 필요하게 되는 문제점을 저희가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어떻게 하면은 초반에 에이전트가 의미 있는 행동을 보일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고요.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 스테이트 엔트로피 맥시마이제이션에 기반한 프리트레이닝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에이전트가 방문했던 스테이트들의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의 엔트로피를 인트린직 리워드로 정의를 하고 이 스테이트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즈 하도록 에이전트를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처럼 하이 엔트로피를 가지기 위해서는 에이전트가 환경을 다이나믹하게 익스플로레이션 하면서 다양한 스테이트를 돌아다녀야 하는데요. 저희는 이 과정에서 에이전트가 좀 더 의미 있는 행동, 그리고 좀 더 다이나믹한 행동들을 배움으로써 사람이 좀 더 가르치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의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것이 컴퓨테이셔널 인터랙터블하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익스펙테이션을 계산을 해야 되고 근본적으로는 이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 자체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는 2003년에 제안된 K-Nearest Entropy Estimator를 사용을 하였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expectation을 계산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 expectation을 정확히 계산하는 게 아니라 visiting 했던 engage state를 버퍼에 저장하는 형태로 expectation에 대한 approximation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샘플링을 저희가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을 모르기 때문에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하는 것이 힘들고 이거를 계산하는 대신에 저는 각 스테이트별로 그러니까 버퍼에 저장된 각 스테이트별로 key nearest neighbor를 찾고 그 key nearest neighbor와의 거리를 계산하여 엔트로피를 어프록시메이션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2003년 페이퍼의 내용이 그러니까 k nearest neighbor와의 거리가 이 엔트로피에 대한 어프록시메이터다라는 거를 보인 논문이고요. 인투이티브하게 생각을 해봐도 에이전트가 다양한 스테이트를 방문할수록 이제 KNN과의 거리를 쟀을 때 그 거리가 클 것이기 때문에 이 값을 증가시킴으로써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스테이트 엔트로피 에스티메이터를 이용을 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했을 때 아무런 휴먼 피드백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비디오처럼 뭔가 앞구르기라든가 또는 스탠딩처럼 좀 더 의미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사람이 특정 태스크를 합수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좀 더 이 휴먼의 피드백을 받기 전에 좀 더 의미 있는 행동들을 저희가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런 unsupervised pre-training을 스테이트 엔트로피 맥시마이제이션에 기반을 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아이디어, 오프 팔러시 아래 with 리레이블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아래 자체 이제 프로시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 프리트레인드된 팔러시를 가지고 환경과 인터랙션 하면서 어떤 일종의 샘플 또는 비헤이비어를 모으게 됩니다. 그 다음 그 리플레이 버퍼에 저장된 비헤이비어들을 두 개를 샘플링해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냐라는 거를 휴먼에게 프레퍼런스를 인풋으로 받게 됩니다. 이때 이 비헤이비어는 저희가 어떻게 정의했냐면 인타이어 트래젝토리로 정의하지 않고 일종의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제 1초나 3초 정도 되는 이제 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 랭스의 어떤 그 트래젝토리의 세그멘트를 저희가 비헤이비어로 그러니까 정의를 하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휴먼이 두 개의 세그멘트에 대해서 프레퍼런스를 주게 되면은 이 프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어떤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하였습니다. 리워드 모델을 학습한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아래를 하기 위해선 저희가 리워드란 컨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프레퍼런스랑 잘 얼라인드된 리워드 모델을 학습함으로써 저희가 이 프레퍼런스를 가지고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어떻게 이 리워드 모델을 학습할 거냐, 즉 어떤 스테이트 액션이 기분됐을 때 어떤 스칼라 밸류를 리턴하는 리워드 모델을 어떻게 학습 옵티마이즈 할 거냐라는 이제 퀘스천이 있는데요. 사실 이 프레퍼런스와 어떤 리워드를 잘 얼라인하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한 게 아니라 사실 이전에도 많이 연구됐던 분야고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은 이 브래들리 테리 모델에 기반을 해서 프레퍼런스 프레딕터를 옵티마이즈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코어 아이디어는 뭐냐면 어떤 리워드를 기반으로 어떤 프레퍼런스의 프레딕터를 정의하고 이 문제 그 프레퍼런스 프레딕터와 이 주어진 프레퍼런스를 얼라인하는 문제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포뮬레이션해서 이제 옵티마이즈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프레퍼런스 프레딕터는 두 개의 이벤트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하게 되고 이 이벤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세그멘트 1이 세그멘트 0보다 더 좋을 확률 값이 저희가 옵티마이즈하고 있는 리워드의 sum of reward over segment 1에 대해서 그거에 비례해서 확률 값을 가지는 어떤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본 두 개의 비헤이비어, 세그멘트와 휴먼 레이블에 기반을 해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그냥 옵티마이즈 함으로써 리워드 모델을 계속 옵티마이즈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리워드 모델, 저희가 보고 있는 리워드 모델에 기반을 해서 프레퍼런스를 프레딕션 했을 때 휴먼의 프레퍼런스랑 잘 얼라인 되게 이제 리워드를 옵티마이즈 함으로써 이 프레퍼런스로부터 저희가 원하는 리워드를 얻을 수 있게 강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면은 사실 어떤 RL 알고리즘을 써서라도 이제 RL 에이전트 학습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전 논문들은 이제 온 파더시 메소드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오프 파더시 RL 알고리즘을 통해서 에이전트를 학습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캐비어는 무엇이냐면 사실 이 리워드 모델이 계속 학습 도중에 바뀌기 때문에 이 non-stationarity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레이 버퍼에다가 저희가 이제 인터랙션 했던 모든 스테이트를 그냥 저장해 놓고 쓰는 오프 팔러시 RL 알고리즘을 쓰게 되면은 사실 리워드 모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오프 팔러시 RL이 잘 동작하지 않을 거라는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사실 이전에도 온팔러시 RL을 써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RL을 진행을 하였는데 저희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샘플 이피션시라든지 전반적인 이피션시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오프 팔러시 RL을 쓰되 저희가 매번 리워드 모델을 업데이트 할 때마다 저장해놨던 그 리플레이 버퍼에 있는 그 트랜지션의 리워드도 같이 업데이트 해주는 형태로 해서 리레이블링을 해서 그냥 오프파우시 RL을 쓰더라도 충분히 스테이블하게 RL 옵티미제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 정리를 하자면 인터액션하고 사람으로부터 어떤 프레퍼런스를 받게 되고 그 프레퍼런스에 기반을 해서 리워드 모델을 업데이트한 후에 또 다시 RL 에이전트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 스텝 1에서부터 스텝 4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이제 이 preference based RL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메소드에 대한 전반적인 오버뷰고, 이거를 정리한 어떤 비디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랜덤 파더시는 의미 없는 비헤이비어를 보이지만 언스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다이나믹한 이제 비헤이비어를 보여주게 되고, 휴먼은 그 비헤이비어에 기반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태스크, 이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걷는 워킹 태스크를 이제 해당하는 비헤이비어에 프레퍼런스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얘가 일어나는 행동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프레퍼런스를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에이전트는 점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에이전트는 인바이러먼트랑 인터랙션 하면서 좀 더 임프루브가 되고, 그 임프루브된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사람은 또 다른 프레퍼런스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학습하고, 그 학습된 비헤이비어를 사람에게 보여줘서 에디셔널 피드백을 받고, 그걸 가지고 리워드를 다시 업데이트한 다음에 다시 아래 에이전트를 학습하고, 이런 식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프레퍼런스만으로도 저희가 원했던 이 워킹 비헤이비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어, 알려- 아, 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비디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오버뷰에 해당하고요. 뒤에서부터는 이제 실험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혹시 여기까지 메소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실험 결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첫 번째로 봤던 퀘션은 실제 이 프레퍼런스 베이스 RL을 기반을 해서 저희가 노블 비헤이비어, 이 아래 벤치마크에 정의되지 않았던 노블 비헤이비어들 실제로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이제 퀘션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쿼드로펫이라고 불리는 거미처럼 생긴 이 에이전트와 호퍼에 대해서 세 가지 비헤이비어를 저희가 가르쳐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쿼드로펫에 저희가 지칭한 비헤이비어는 왼쪽 발이나 오른쪽 발을 저희의 프레퍼런스에 기반을 해서 이렇게 인사하는 비헤이비어를 가르친 거고요. 실제로 200개 정도의 쿼리, 그러니까 200개 정도의 프레퍼런스 기반으로 한 30분 정도 안에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비헤이비어를 보여줄 수 있다. 학습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호퍼 백플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백플립이 실제로 리워드를 디자인하기 조금 어렵다라는 게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50개 정도의 쿼리만으로도 이제 한 5분 정도 걸렸는데, 이런 식으로 호퍼가 백플립하는 비헤이비어를 저희가 이 프레퍼런스 베이스 아래 기반으로 저희 알고리즘을 써서 학습했을 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즉, 이 첫 번째 실험 결과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워드를 디파인하기 힘든, 또는 리워드를 디파인하지 않아도 저희가 이 프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어떤 아래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보여줬던 거는 이 리워드 익스플로이테이션 문제를 실제 프레퍼런스 베이스 아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발견한 이제 비헤이비어는 뭐냐면, 이 원래 이제 벤치마크에 정의된 그 리워드를 가지고 에이전트를 학습했을 때 이 스코어를 거의 맥시마이즈, 그러니까 최대 스코어를 어치브함에도 불구하고 걷긴 걷는데 조금 이상하게 걷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발을 하나만 쓰면서 이제 걷는 비헤이비어가 이제 보여졌는데요. 근데 저희가 한 150개 정도의 쿼리를 써서 이 20분 내에 이제 휴먼 피드백을 줌으로써 이제 워킹 비헤이비어를 가르쳤을 때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막 한쪽 다리만 가지고 걷거나 이럴 경우에 그건 싫다라고 프레퍼런스를 줌으로써 이제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레그를 다 쓰면서 걸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 첫 번째 페이퍼 페블에서 저희가 보여줬던 거는 언슈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이라는 아이디어, 그리고 오프팔러시 아래를 잘 사용을 하면은 저희가 굉장히 피드백 이피션트한 프레퍼런스 베이스 아래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리워드 엔지니어링 없이도 아래를 적용할 수 있고, 이제 리워드 익스플로이테이션 같은 이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토픽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챗으로 질문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WSY 님이 질문해 주신 건데요. 휴먼 인더 룹 방법을 사용하면 리워드에 휴먼 바이어스가 들어가 있고 이게 옵티멀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상황을 태클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어, 그쵸. 이게 굉장히 이제 결국에는 휴먼 바이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누가 이제 휴먼 그 피드백을 주고 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옵티멀하지 않을 수 있다. 휴먼 바이어스. 근데 이거는 사실 근본적으로 휴먼 인드 러닝 자체의 근본적인 한계일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리워드 안에 휴먼 바이어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옵티멀하지 않으면 당연히 러닝 자체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제 누가 가르치냐 그리고 어떤 휴먼 피드백이 좋은 거냐라는 질문 같은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답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맥킴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은 피드백 피스를 늘려줘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피드백 피스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거에 대한 답변은 다음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영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는 프레퍼런스 정보는 한 사람으로 받게 되나요? 아니면 여러 사람을 받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했던 실험에서는 한 사람으로부터만 받았고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질문인 게 사실 저희도 디스트리뷰티드하게 여러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았는데 사실 이 프레퍼런스를 다양하게 주게 되면은 이제 사람마다 가르치는 티칭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리워드 러닝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뒤에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여러 사람으로 받게 되면은 뭔가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걸리는 버든은 줄어들 수 있는데 리워드 러닝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이 실험에서는 한 사람으로부터만 프레퍼런스를 받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 정경훈 님께서 해주신 질문은 특정 세그멘트에 대한 프레퍼런스를 사람이 레이블링 한다고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더 좋은 세그멘트의 리워드를 실수값으로 실시간으로 부여한다는 방식인가요? 세그멘트의 리워드를 실수값으로 부여하진 않고요. 저희가 바이너리 레이블로 이 세그멘트가 다른 세그멘트보다 좋다. 뭐 0,1 또는 1,0 형태로 이제 바이너리 레이블을 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JK 킴 님께서 해주신 질문은 휴먼 프레퍼런스를 모을 때도 모아야 하는 프레퍼런스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헤비얼 페어를 고르는 스트래티지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랜덤하게 고르신 건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은 제가 많은 디테일을 이 슬라이드에서는 스킵했지만 랜덤하게 고르는 것보다 이제 일종의 uncertainty라든지 또는 커버리지를 기반으로 해서 샘플링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실험에서는 이 엔트로피, 그러니까 uncertainty 기반의 샘플링 스킴을 사용을 하였고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액티브 러닝과 같은 거거든요. 이제 unlabeled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떤 데이터를 레이블을 받아서 저희가 이 슈퍼바이즈 러닝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uncertainty based 샘플링을 썼고 사실 뒤에 말씀드릴 페이퍼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인베스티게이션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페이퍼를 보시면 좀 더 많은 디테일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IYEMBEI 님께서 해주신 말은 프레퍼런스를 지정할 때 얼마나 많은 샘플을 대상으로 프레퍼런스를 사람이 지정해 주나요? 이거는 사실 태스크나 도메인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제 호퍼 같은 경우는 뭐 한 10개씩 한 5번 정도 줬었던 것 같고 이제 쿼드로펫이나 워커 같은 경우는 한 20개씩 한 10번이나 한 7번 정도 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일종의 하이퍼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태스크나 어떤 도메인에 사용하시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경훈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보여주신 예시에서는 환경 50K
스텝을 갔을 때 티처 프레퍼런스 100개 정도로 나왔는데 네, 이것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맞게 얼마만큼 줄지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그 똑같은 분께서 질문해 주신 게 보여주신 색을 이용한 무조건 환경에서 학습할 때 학습하는 동안 사람이 실시간으로 계속 관여해야 돼. 이것도 사실은 어떤 태스크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이 워킹 같은 경우는 20분 정도 사용을 했고 이제 쿼드로팩 같은 경우 한 3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JK 킴님께서 리워드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는 이슈를 보시는 부분이 imperfect 리워드 펑션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리워드 펑션은 트루 오브젝티브에 맞지만 로컬 옵티머스.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 생각엔 첫 번째가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리워드 펑션 자체가 imperfect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실제로 이 워커 같은 경우는 이 리워드를 보시게 되면 그냥 속도로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두 발을 써서 걷든 한 발을 써서 걷든 그냥 속도만 높으면 리워드가 높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냥 리워드 자체가 임퍼펙트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저희가 원하는 디자이드나 놈에 다 반영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추후에도 더 질문이 있으시면은 챗이나 유튜브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이 Preference Based RL이라는 컨셉이 굉장히 뭔가 포텐셜도 있고 재밌긴 한데 이제 어떤 벤치마크가 잘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연구하는데 저희가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토픽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이 프레퍼런스 RL을 스터디하기 위해서 저희가 뭔가 벤치마크를 잘 디자인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벤치마킹을 함으로써 이제 뭔가 좀 더 재밌는 퓨처 리서치 디렉션이라든지 기존의 알고리즘들의 리미테이션을 좀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저희가 최근에 이 BPREF라고 하는 벤치마킹 프레퍼런스 베이스 인포메이션 러닝이라는 이제 논문을 뉴리스 데이터셋 앤 벤치마크 트랙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로라 스미스, 앙카 드라간 교수님, 그리고 피터 아비 교수님과 같이 한 연구고요. 어, 먼저 이런 벤치마크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어떤 키 챌린지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휴먼 인더 룹 림퍼스널 러닝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디어를 저희가 원하는 거는 실제 휴먼 피드백을 써서 이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마존 메카니컬 터크 같은 걸 써서 휴먼 인풋을 받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벤치마크를 디자인하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리얼 휴먼 인풋을 쓰게 되면은 알고리즘들을 빠르게 이밸루에이션 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힘들게 됩니다. 왜냐면은 휴먼 피드백에 어떤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리워드가 있는 건지 저희가 모르고 그리고 사람마다 이제 어떤 인텐션을 가지고 이 프레퍼런스를 줬는지를 저희가 완벽하게 캐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리얼 휴먼 인풋을 가지고 이제 어 벤치마크를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저희가 제안한 방법은 어떤 simulated teacher, 그러니까 어떤 로봇과 같은 티처를 제안하되 사람이 아니라 어떤 simulated teacher가 프레퍼런스를 주되 이 티처에 다양한 일레셔널리티를 모델링을 함으로써 좀 더 리얼리스틱한 티처를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부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저희가 어떻게 이 벤치마크를 디자인했냐면 태스크는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뭐 워커가 걷는 거라든지 또는 로보틱스 매니플레이션 태스크를 이 똑같이 아래를 써서 풀되 그라운드 트루스 리워드가 있지만 그거를 직접 보고 쓰는 게 아니라 이 시뮬레이티드 티처로부터 나오는 이 프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이 기존에 익지스팅하는 reinforcement learning 벤치마크 태스크를 푸는 형태로 태스크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티드 티처는 두 개의 인풋, 이제 두 개의 인풋이 주어졌을 때 이 그라운드 트루스 태스크 리워드에 대한 어세스가 있어서 이 값을 바로 다이렉트리 비교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바이너리 레이블을 에이전트에게 주는 그런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면 그라운드 트루스 리워드에 기반을 해서 바로바로 이제 프레퍼런스 제너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실험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프레퍼런스는 다이렉트리 저희가 그라운드 트루스 태스크 리워드에 기반하기 때문에 에이전트를 퀀터티브리 이밸루에이션 하는 게 쉽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학습된 에이전트가 얼마만큼 이 그라운드 트루스 태스크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지를 비교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이 아이디어 티처, 항상 이 그라운드 트루스 태스크 리워드에 기반을 해서 레이블을 주는 이 아이디어 티처의 단점은 뭐냐면 실제 휴먼을 생각해 보면은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일레셔널리티가 존재하는데 이거를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색 버튼을 누르라고 했는데 실수로 이제 초록색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너러스하게 프레퍼런스를 줄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이제 티칭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항상 이 아이디어 티처만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뮬레이티드 티처의 다양한 형태의 일레셔널리티를 모델링을 하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일레셔널리티는 스키핑 펑션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비헤이비어가 너무 미닝리스하거나 또는 이제 비교하기 애매한 경우에 이제 프레퍼런스를 항상 그란트 태스크 리워드에 기반해서 레이블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쿼리를 스키핑하는 이제 펑셔널리티를 시뮬레이티드 티처에 반영을 하였고요. 두 번째 이제 펑셔널리티는 equally preferable 이제 behavior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제 세그멘트가 사실 비헤이비어가 비슷하면은 하나가 좋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두 개는 비슷해라고 답을 주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펑셔널리티는 두 개의 시밀러한 비헤이비어가 들어왔을 때는 어, 0,1이나 1,0 형태로 바이너리 레이블을 주는 게 아니라 유니폼 레이블을 주는 펑셔널리티를 모델링을 하였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실수로 잘못된 버튼을 누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입시전의 확률도 그 프레퍼런스를 플립하는 이런 미스테이크하는 비헤이비어도 같이 모델링을 하였고,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마이오픽 비헤이비어라든지 스토캐스팅 모델을 저희의 시뮬레이트 티처에 같이 모델링을 하였는데 사실 그런 디테일들은 페이퍼를 봐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너무 이제 안 좋으면 스킵하거나 너무 비슷하면 그냥 비슷하다고 하거나 또는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티드 티처를 만들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뮬레이티드 티처를 가지고 그라운드 트루스 태스크 리워드를 보지 않고 기존의 아래 벤치마크 태스크를 푸는 그런 식으로 이밸리에이션을 진행을 하였고요. 여기서 한 가지는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패블만 비교를 한 게 아니라 프레퍼런스 PPO라고 불리는 이제 온팔러시 기반의 다른 알고리즘도 같이 벤치마킹을 하였는데, 사실 여기서 이밸리에이션 매트릭을 잘 디자인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언더라잉 아래를 쓰냐에 따라서 사실 그 맥시멈 스코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에버리지 리턴을 보게 되면은 약간 거기서 언더스탠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밸리에이션 매트릭으로 그 기존의 언더라잉 아래를 그란트 태스크 리워드로 학습했을 때의 에버리지 리턴 대비 그 프레퍼런스 베이스 아래 알고리즘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이밸리에이션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페이퍼 안에는 정말 많은 인베스티게이션 하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샘플링을 어떻게 하면은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을 씀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티처가 어떤 릴레이셔널리티를 가질 때 어떤 성능이 나오는지 등등 다양한 정보가 있긴 하지만 이 페이퍼에서는 두 개 정도의 메인 옵저베이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로는 이 페브를 아까 말씀드린 쿼드로펫과 이제 로보틱스 매니플레이션 태스크, 이 박스를 이 구멍에 넣는 스윕 인투라는 이제 태스크에 적용을 해봤는데요. 먼저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페브를 아이디얼 티처, 항상 이제 리워드에 기반을 해서 퍼펙트한 레이블을 주는 티처에 학습했을 때 그 색 대비에 얼마만큼 성능을 내는가가 빨간색 바 그래프에 해당하고요. 이 파란색 바 그래프는 이 티처가 노이즈하게 실수로 잘못된 레이블을 줄 때 성능을 성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항상 아이디어지 이제 프레퍼런스 주게 되면은 한 80% 정도로 굉장히 리즈너블리 잘 동작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티처가 조금만 미스 레이블을 주더라도 성능이 60% 이하로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좀 더 이제 이 노이즈한 레이블에 대해서 로버스트니스를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의미하고요. 사실 기존의 프레퍼런스 베이스 RL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 슈퍼바이즈 러닝 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데서 많이 하는 이제 노이즈 레이블을 잘 이제 핸들링하기 위한 방법들을 적용했을 때 조금 더 이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의 성능이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이 첫 번째 실험에서의 저희 옵저베이션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터레스팅 했던 건 뭐냐면 이 유니폼 레이블을 주는 경우 비슷한 세그멘트에 대해서 유니폼 레이블을 주는 경우에 항상 퍼펙트한 레이블을 주는 것 대비 오히려 더 성능이 많이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일종의 뭐 레이블 스무딩이라든지 레귤라이제이션 등을 이용을 하는 게 오히려 항상 퍼펙트한 레이블에 이 리워드 모델을 오버피팅 시키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베스티게이션 할 경우에는 전반적인 알고리즘의 성능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저희가 관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희는 이제 빅프레프라고 불리는 이 프레퍼런스 베이스 RL에 특화된 어떤 벤치마크를 제안을 하였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여러 가지 프레퍼런스 베이스 RL 알고리즘을 저희가 벤치마킹 하였고 그리고 다양한 이제 알고리즘 초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인베스티게이션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버퍼로부터 어떻게 샘플링 두 개의 비헤비어를 잘 뽑을 때 어떻게 성능이 변하는지 네, 저희가 발견한 거는 uncertainty based sampling, 이제 액티브 러닝에서 많이 옵저베이션 됐듯이 그런 uncertainty based sampling이 더 좋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스케줄링 하느냐, 뭐 초반에 많이 쿼리를 물어보고 점점점 줄이는 게 좋은지, 또는 초반에 조금 물어보고 오히려 더 뒤에 많이 물어보는 게 좋은지, 이런 스케줄링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디자인 초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그 벤치마킹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 프레퍼런스 베이스 RL에 관심이 있으신 분 경우는 관심이 있으신 경우 저희 페이퍼를 한번 봐주시고 저희가 이제 코드도 거의 리리즈를 끝내서 이 BPF를 가지고 프레퍼런스 베이스 RL을 연구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퍼 안에 저희가 좀 더 인베스티게이션 해야 되는 퓨처 디렉션에 대해서도 디스커션을 해놨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먼저 첫 번째 파트, 이제 리워드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 혹시 이 벤치마크 페이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은 네, 다음 파트로 넘어가고 좀 더, 네, 먼저 정경훈 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노이즈 티처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진짜 단순하게 코인 플립을 해서 한 10% 정도로 이제 그냥 플립을 하였습니다. 일종의 어, 플리핑하는 그런 노이즈 티처를 썼고 사실은 그 프랙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디자인을 해왔고요. 네, 벤치마크 같은 경우는 학습 시간 비교 없이 그냥 최종적으로 똑같은 넘버 오브 피드백을 썼을 때 최종 퍼포먼스 대비로 그냥 비교를 하였습니다. 사실은 뭐 샘플 에피션시라든지 이런 거를 비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중요한 거는 피드백을 정확히 똑같이 썼을 때 얼마만큼의 성능을 내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이밸루에이션 매트릭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피드백 쿼리는 무한정으로 늘려가지 않았고요. 태스크에 따라서 이제 어려운 태스크 같은 경우는 뭐 2,000개 정도로 제한을 해놓고 조금 쉬운 거 같은 경우는 500개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태스크에 따라서 저희가 다른 맥시멈 버젯을 정해놓고 그렇게 그 버젯 내에서 성능을 비교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질문 있으시면은 계속 남겨주시면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는 앞에랑 다르게 조금 컴팩트하게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 리워드 프로그래밍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휴먼 인더룹 RL에 대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또 어떻게 벤치마크를 디자인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본 문제는 이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이 루빅스 큐브를 오픈AI가 풀었을 때 실제로 쓴 인풋에 대한 정보인데요. 보시면은 뭐 핑거팁의 포지션이라든지 큐브 포지션, 뭐 오리엔테이션 등등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얻어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실 아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센서를 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익스펜시브한 경우도 많고 이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좀 스페셜한 이퀴먼트가 있을 때만 아래를 쓸 수 있다라는 문제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작년에 가장 많이 이제 액티브하게 풀었던 문제는 센서 정보 없이 이 카메라만 이용을 해서 픽셀 인풋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래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요. 이 픽셀에 기반한 아래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카메라가 다른 이제 센서에 대해서 센서 대비 조금 더 이제 저렴한 경우도 많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제너럴한 디바이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스테이트 기반의 아래를 하게 되면은 오브젝트만 바뀌어도 다른 센서를 쓰거나 다른 형태의 인포메이션, 다른 형태의 기구를 써야 될 수 있을 반면에 사실 이제 이 카메라를 써서 아래를 하게 되면은 그런 걱정 없이 그냥 카메라만으로도 저희가 이제 아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아래 자체가 이 인풋이 굉장히 하이 디멘저널한 이제 인풋으로 바뀌게 되면은 샘플 이피션시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샘플 이피션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학습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형태의 인터랙션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한 예제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는 디포피지라고 불리는 RL 알고리즘, 똑같은 RL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 워커가 걷게 하는 태스크를 가르치는 건데요. 또 이 파란색 커브는 이제 시뮬레이터에 잘 정의된 스테이트를 가지고 했을 때, 그리고 이 초록색 커브는 똑같은 태스크를 이 픽셀 옵저베이션을 가지고 했을 때의 결과인데,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태스크에 똑같은 RL 알고리즘을 썼는데도 픽셀 베이스 메소드가 50 밀리언 정도의 많은 샘플을 더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했던 리서치 퀘스천은 이 두 개의 커브, 스테이트로 했을 때 RL 성능과 빨간색으로 이제 픽셀을 가지고 RL을 했을 때 이 두 개의 커브의 갭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비전 베이스드 RL이 스테이트 베이스 RL처럼 샘플 이피션트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면서 메인 옵저베이션은 뭐였냐면 이 컴퓨터 비전에서 잘 연구된 테크닉을 RL에 프로퍼리 잘 적용만 하더라도 굉장히 샘플 이피션트 해질 수 있다라는 옵저베이션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딥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불리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로코모션 태스크에서 이제 섹이라는 똑같은 RL 알고리즘을 스테이트로 했을 때 같은 경우는 성능이 뭐 700, 1000 이렇게 많이 어치브할 수 있는 반면에 픽셀로 하게 되면 굉장히 낮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똑같이 RL이나 이런 부분 똑같이 유지하되 사실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샘플 이피션시를 늘리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잘 어플라이 하게 되면은 이 성능이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게 사실 2020년도에 커리라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나온 페이퍼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unsupervised representation learning만 잘 쓰더라도 이 RF 프롬 픽셀 자체가 굉장히 똑같이 샘플 이피션시 해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희가 이제 더 연구한 내용은 뭐냐면 컨트라스트 러닝까지 할 필요도 없다. 데이터 오그멘테이션만 저희가 잘 해줘도 사실은 거의 스테이트 섹에 맞먹는 이제 거의 똑같은 이제 성능을 낼 수 있는 RL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그 후에 추후 연구로 저희가 진행을 하였고 여기에 좀 더 인터레스팅 했던 건 뭐냐면 이 템포럴 인포메이션 사실 이제 비전 베이스드 메소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뭐 비디오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시퀀셜하지 않은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이 템포럴한 인포메이션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 반영하지 않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할 때 똑같은 이미지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넥스트 옵저베이션에 대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는 템포럴 컨트라스티브를 쓰게 되면은 좀 더 성능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를 이 ATC라는 페이퍼에서 보여줬고 이 페이퍼에서 가장 인터레스팅 했던 건 뭐냐면 그냥 인코더를
R를 아예 하지 않고 이 ATC만으로 프리 트레이닝만 하더라도 충분히 다 R 테스트 그 다음에 이걸 프리즈 하더라도 R를 굉장히 이피션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 페이퍼에서 발견을 하였습니다. 즉, 심클레어나 기존에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많이 쓰는 Unsupervised Representation Learning처럼 RL에서도 이런 템포럴 인포메이션만 잘 반영만 하더라도 비슷한 형태의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뭐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나 뭐 컨트라스트 러닝처럼 컴퓨터 비전에서 쓰이는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다가 이걸 기반을 해서 RL에서 중요한 뭐 익스플로레이션 같은 메소드를 좀 더 임프루브 할 경우 이런 메소드들이 훨씬 더 샘플 이피션시 해줄 수 있다. 특히 스파이스 리워드 셋업 같은 뭐 몬테주마스 리벤지나 스파이스 셋업에서도 어, 네. 혹시 그 라이즈 핸드는 질문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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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크홈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발견한 거는 컴퓨터 비전에서 많이 쓰이는 뭐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든지 컨트라스트 러닝 그리고 이제 익스플로레이션 같은 거를 잘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테이트와 픽셀 베이스 RL의 갭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티드 환경에서만 보여진 게 아니라 이제 실제 로보틱스 태스크에서도 잘 동작할 수 있다는 것이 뭐 여러 가지 팔로우업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콘클루전인데요.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포스트학 동안 했던 이제 기본적인 이제 ธี은 어떻게 하면 RL을 좀 더 챌린징하고 다양한 도메인에 스케일업 할 수 있을까였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리워드 프로그래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휴먼인드 RL을 연구를 하였었고 그리고 뭐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 없이 어떻게 하면 픽셀을 가지고 더 RL을 이피션트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였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좀 더 다양하고 챌린징한 도메인에 RL을 적용함으로써 이 예전에 보였던 뭐 알파고라든지 뭐 알파스타 같이 RL을 기반으로 좀 더 저희가 사람들을 어메이징하게 만들 수 있는 연구들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같이 이런 좋은 연구를 해준 모든 콜라보레이터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